안녕하세요. 라리학사 유상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커피 이야기인데요. 피디님 커피 좋아하시나요? 커피를 원래 안 좋아하는데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. 일을 하니까. 커피는 저도 과거에 진짜 많이 마셨어요. 약국이 업무 강도도 센 편이어서 이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. 하지만 지금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고 있는데요. 이 담배 끊는 것만큼 어렵다는 커피를 제가 어떻게 끊게 되었는지, 끊고 나서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죠. 그런 만큼 학계에서도 커피가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. 커피는 커피 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% 카페인, 10% 단백질, 50%의 탄수화물, 15%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. 이 콩을 따서 이 로스팅을 합니다. 이 로스팅하는 과정이 고기를 굽는 과정과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많이 굽게 될수록 당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. 당화 현상이라는 것은요, 이 당이 단백질에 붙어서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건데요. 커피에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굽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게 됩니다. 이 변성된 단백질이 우리 몸의 당 독소로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당 독소 현상으로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. 로스팅하고 나면 뭘 하게 되나요? 그라인딩, 갈게 되잖아요. 이 갈거나 에스프레소로 압착을 하는 과정에서 커피 오일이 나와요. 이 오일이 식물성 오일이기는 하지만 이 로스팅 할 때 나오는 산화된 기름들이 에스프레소 압착할 때 변형이 더욱 심해져 카페스톨이라고 하는 성분이 커피에 그대로 녹아 나오는데요. 이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걸 자극합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? 첫 번째, 우리 몸은 보통 피곤해지면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. 이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붙으면 이제 그만 일하고 쉬라고 신체 활동을 둔화시키고 이 졸음을 오게 하거든요. 카페인이 아데노신 대신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해버리면 순간 피로감을 못 느끼고 더 활력이 느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도 나게 됩니다. 두 번째, 커피는 몸에 들어오자마자 이 부신이라고 하는 이 콩팥 위에 있는 장기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.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 몸이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런데 이것도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이 내성이 생겨 부신이 지치면서 부신피로 증후군이 생깁니다. 이 상태가 되면 커피를 마셔도 부신이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. 혹시 피디님은 커피를 많이 마셔도 밤에 잠을 잘 자나요? 되게 잘 자요. 되게 잘 자요? 네. 네네. 저도 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.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잠을 너무 잘 자서 저는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 부신이 지쳐서 그런 거라는 걸 커피를 끊고 나서야 알았습니다. 세 번째, 커피는 철의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을 야기하기도 하고 이 소화 쪽에도 별로 안 좋은데요. 소화 흡수를 방해하고 이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을 자꾸 열리게 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. 네 번째, 커피의 이뇨작용으로 몸의 수분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게 되는데요. 특히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거칠해지게 됩니다.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커피를 사실은 끊고 싶기는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커피를 끊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. 이게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이러면서 끊고 싶기는 한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바이오타라고 하는 유기농 주스로 디톡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이 주스가 다시 역주행을 하는 건 아니겠죠? 이 오스트리아의 자연요법 학자인 루돌프 브루스라는 분이 개발한 뿌리 야채즙 단식법이에요. 이 7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이 주스 안에 좋은 영양분을 몸 안으로 넣어줘서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까지 해주는 건데요. 제가 하기 전에 몇 번 망설였던 이유가 이걸 하면서 이 커피를 못 마신다는 거예요. 처음에는 좀 참아보다가 힘들면 그냥 조금씩 마시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작은 했어요.
첫날과 이튿날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. 이 과량의 카페인이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니까 두통도 진짜 심하고 머리도 이 멍한 상태가 지속이 됐어요. 그러다가 이제 셋째 날부터는 생각보다 좀 참을만한데 였고, 이 정도면 커피를 안 마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때부터 이제 디톡스하는 일주일 동안 커피를 안 마셨고, 그 후로 커피를 끊게 되었습니다. 제가 디톡스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. 첫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걸 소화시키는데 생각보다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라는 거였고요. 두 번째는 이게 진정한 숙면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. 저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진짜 잘 잤거든요. 그걸 항상 자랑처럼 이야기를 했어요. 나는 커피를 마셔도 저녁에 참 잘 자. 그런데 그게 숙면이 아니었고,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부신이 너무 지쳐 이 카페인에 반응을 안 하는 부신 피로 증후군이 있었던 거였어요. 제가 살면서 이게 숙면이구나 느꼈던 게 바이오타 디톡스를 할 때였습니다. 그 숙면의 맛을 본 후엔 디톡스가 끝난 후에도 커피를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. 그 후로는 지금까지 커피를 다시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커피를 안 드시면은 커피 대신에 드시는 게 있을까요? 제가 커피 대신에 마시는 거는 이 녹차를 즐겨 마십니다.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나요? 맞아요.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긴 한데요. 이 커피와 녹차의 차이는 카페인의 함량과 체내 작용 과정에 있습니다. 충남 약대 실험 결과에 따르면 100ml당 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녹차의 5배인 걸로 나타났는데요. 이는 뜨거울수록 카페인이 더 잘 우러나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. 커피는 이 100도 이상으로 끓여 먹지만 녹차는 따뜻한 물로 우려 먹잖아요.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. 또 이 녹차의 카테킨 성분과 태아닌 성분이 카페인을 해독하고 결합해서 위장에서 흡수되는 카페인의 양을 줄여주고요. 카페인 때문에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상승을 줄여서 이 흥분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요즘에 디카페인 카페도 자주 마시고 있거든요. 그것도 괜찮을까요? 이 디카페인을 만들려면 커피에서 카페인을 빼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화학적인 용해제와 첨가제가 들어가서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습니다. 그냥 커피를 드시는 게 나은데요. 마시는 시간을 좀 더 일찍 오전 10시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. 오늘은 커피란 무엇이고 커피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, 그 커피를 제가 어떤 방법으로 끓였는지 알려드렸는데요.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죠. 하지만 영양제를 먹기 전에 몸에 안 좋은 건 최대한 안 들어가게 피하는 게 더 현명한 일이겠죠. 저도 제 딸 결혼식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. 건강을 위해서 디톡스도 할 겸 체중도 줄일 겸 제가 그 디톡스를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4kg가 빠졌더라고요. 제가 혹시 디톡스를 하게 되면 이 디톡스를 했던 그 과정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분들도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Don't be there, you die. Don't.